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겸이의 심야 책방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노래는요, 어젠가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저의 OST 고! 심야 책방 하면 또 노래가 빠질 수 없으니 저의 OST를 피아노 버전이 너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항상 심야 책방 틀고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한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네요. 제가 위버스에 그 책을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라는 책을 읽었는지 여쭤봤잖아요. 근데 그날 캐럿분들이 오늘 하는 거 아니냐, 심야 책방 그날에 하시는 줄 알고 엄청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할 게 아니었는데 사실 좀 이거 좀 읽고 좀 조금 지나고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캐럿분들께서 심야 책방을 많이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이죠? 반갑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또 심야 책방을 준비하면서 원래 심야 책방을 하기 전에 노래를 어떤 걸 틀까, 그리고 책 읽을 때 어떤 브금을 이제 딱 깔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오늘 하루 또 그런 노래들도 찾아보고 오프닝송을 딱 못 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얼마 전, 또 어제죠? 저 OST 나온 게 엊그젠가요? 어제 맞죠? 어제 나온 그 OST를 혹시 피아노 버전이 있는지 쳐봤는데 있어서 한번 틀어봤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캐럿들. 반가워요. 그리고 이 도겸이의 심야 책방을 키기 전까지 사실 많이 못 찾아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또 자주 온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 못 온 점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같이 이런 책도 읽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글들 읽어드리면서 좀 좋은 기운을 나눠드리고 싶은 이 시간이 너무나 좋은 것도 저도 알고 그랬지만 제가 일상생활에 찌들어 있었네요.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잠깐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잊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 캐럿분들이 뭐 팬사인회나 뭐 이런 그런 곳에서도 항상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심야 책방 너무 듣고 싶다. 심야 책방을 들으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다.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여러 팬분들의 그런
소중한 말들을 또 듣고 이젠 해야겠다. 이젠 정말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이렇게 심야 책방이라는 기대 브이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 아니야, 편히 쉬어도 되는데 하면서 유유를 보내주시는데, 저는 심야 책방 하면서 이렇게 팬분들과 우리 캐럿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프닝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도겸의 심야 책방의 책 읽기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제가 위버스에도 올렸는데,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인데요. 제가 책 선물을 좀 받기도 했고, 너무 심심해서 한번 책을 꺼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 원래 진짜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제가 도겸이의 심야 책방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말 책을 잘 안 읽거든요. 책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책을 읽으면 용돈을 주겠다 할 정도로 정말 책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좋은 책과 좋은 말들을 읽어주는 그런 코너가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도겸의 심야 책방이란 걸 시작을 했고요. 이게 한지는 좀 됐어요. 근데 안 한지도 좀 됐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되게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을 같이 또 읽고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으니까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겸이의 심야 책방은 언제나 들으시면서 만약 졸리시다면 바로 주무셔도 됩니다. 네. 수면 방송이에요, 원래. 그래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읽기 전에 이 프롤로그 중에 좋은 말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일단 책을 잠시 덮고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는 것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되니 꼭 해보세요. 그런 다음 내 휴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프롤로그 중에 이 책 뒤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기 전에 이걸 한번 보고 이렇게 딱 눈을 감고 명상 아닌 명상을 조금 해봤는데, 이 말처럼 지금 캐럿분들도 눈을 감고 잠깐 동안 아무 생각 하지 않으면서 좀 있어봐도 되게 좀 정신이 맑아지고 되게 좀 정화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기 전에 눈을 감고 릴렉스, 눈을 감고 편하게 쉬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책을 읽기 전 프롤로그를 읽어봤고요. 제가
어떤 노래를 틀지 고민하다가 동화 같은, 원래 책 읽을 때 좋은 음악 이런 거를 많이 검색해서 틀으려 했는데 노래가 딱히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 음악, 원래 수면 방송이기도 하니까 수면 음악을 틀 건데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립밤 좀 바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읽으려고 하니까 떨리네. 이게 그리고 지금 성대가 잘 안 붙어. 오랜만이어서. 이게 혹시 노래가 너무 큰가요? 노래가 너무 크면 좀 줄여드릴게요. 말해주세요. 노래가 좀 크면 조금 낮춰줘. 네. 이 정도 어떠십니까? 이 정도 너무 작나요? 딱 좋아? 괜찮아? 조금만 잔잔하게 딱 좋아요? 오케이, 딱 좋다는 말이 있으니까. 자, 책을 읽기 전, 자, 이 책에도 조금 긴 프롤로그가 있는데 그거를 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을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성취하고 잘해야만 인정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책임이나 과한 의무를 잠시 내려놓고 쉰다는 사실에 어색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집니다. 타인을 신경 쓰면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와중에 나 자신을 보호해야 살아남는 세상에서 애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피로가 쌓여만 갑니다. 세상사를 등지고 산에 들어가 살지 않는 이상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생각의 파도는 한순간에 일어나 우리를 덮치기에 그 흐름을 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존중하고 타인을 올바르게 대하는 법, 그것의 정답은 없습니다. 위대한 학자의 철학을 접하더라도 내게 적용할 수 없으면 그것은 그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은 넘쳐나는 정보와 사회 분위기, 타인의 의견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흔들리고 외면과 내면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심을 잡으려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론 잘 쉬려면 먼저 머릿속의 생각을 잘 정돈해야겠죠. 과거에 받은 상처나 당장 골머리를 앓는 일부터 해결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문제가 인간관계, 즉 타인과 연결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인관계나 삶에 대처하는 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이런 관점도 있다고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을 정답으로 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책을 잠시 덮고 눈을 감아보세요. 아까 그 프롤로그 중에 이 이야기가 뒤에 잠깐 있었고요. 이 긴 내용에 이렇게 사이에 있네요. 눈을 감는 것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되니 꼭 해보세요. 그런 다음 내 휴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좀 다 같이
쉴게요. 네,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머릿속에 맴도는 복잡한 생각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프롤로그 글에 이 작가님께서 눈을 감고 잠깐 휴식을 취하라는 이유가 정말 편안한 시간을 갖고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복잡하거나 그런 어지러운 것들은 잠시 잊고 정말 휴식을 취하는 그런 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를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을 조금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떨려라.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노래 소리 괜찮나요? 그 제 말소리는 너무 커요? 아니면은 좀 멀리서 해야 되나? 괜찮아요? 이제 자야 해. 유유. 어서 주무십시오. 심야 책방은 자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끄고 주무셔도 돼요. 떨려. 오랜만에 하니까. 네. 자, 그러면 프롤로그를 읽어봤으니까 제가 좀 접어놓은 그런 페이지들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37페이지에 내 삶을 지켜준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첫 직장 생활 시절, 나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 기사님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사고 소식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가운데 반년이 넘는 기간을 내가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기사님은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지만 내 일상이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켜지는구나 싶어 감사했다. 타인의 노력이 없다면 나는 몸도 마음도 지금처럼 성하지 않고 훨씬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내 삶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공기와도 같은 익숙한 환경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옳다. 나를 항상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소중한가.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의 존재가 결코 당연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는다. 만약 쑥스럽다는 이유로 혹은 괜한 자존심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한마디라도 전했으면 한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밥상을 차려주시는 부모님에게 잘 먹었다는 간단한 인사말이어도 좋다. 힘든 일을 겪는 친구에게 안부를 물으며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오늘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연인과 하루를 시작해보자. 그들도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그런 표현을 해왔을 것이다. 표현 방식은 관계에 따라 다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속뜻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될 것이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내 삶을 지켜준 사람들. 이 책 중간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지내야 된다.
내 삶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공기와도 같은 익숙한 환경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옳다. 이 되게 당연한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면 그 당연한 것들에 고마움을 조금씩 잃게 되잖아요. 그 잃게 된다기보다는 조금 잊혀지는 거죠. 당연한 것들이. 그런 당연한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가족, 친구, 뭐 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지 않는 것도 너무 많고, 저도 막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그거를 잠시 잊고 지내는 것도 막 많고, 감사한 마음이 없어질 때도 있고, 막 이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막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 캐럿들과의, 저희가 무대를 할 때 캐럿분들이 앞에 계시는 게 정말 감사하구나라는 걸 지금 시기에 정말 많이 느꼈어요. 초반에는 이게 뭘까? 참 무대를 하는데 앞에 이제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캐럿분들이 안 계시니까 정말 허했던 그런, 멤버들과 같이 좀 힘도 많이 빠지고 되게 지치는 시기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순간들도 지나고 보면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정말 앞에 계신 정말 저희의 팬분들, 캐럿분들의 소중함을 정말 다시금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을 또 느꼈던 것 같고요. 저희 모두,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더 간절히 빨리 이런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실 거고 걱정도 많으실 거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참 고민과 그런 각자만의 고충이 많잖아요. 모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고민과 고충, 많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느끼는 게 또 있고 깨닫는 게 또 있고, 그러니까 같이 힘든 순간이든 좋은 순간이든 당연한 순간이든 정말 감사한 마음과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마음을 갖고 지내보면 어떨까라는 저의 생각이 드네요. 저도 노력하고 우리 캐럿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캐럿들한테만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같이 느끼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하는 말들을 하는 거지, 저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잡아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 접어둔 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립밤 좀 바를게요. 제가 입술이 진짜 많이 건조해요. 제가 요즘 물을 많이 먹기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힘들어요. 너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다음 거 읽어드릴게요. 다음 글의 제목은요, 주변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 것 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월 1천만 원을 벌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주변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그 결심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의 현실을 평가하며 비웃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마음먹은 지 1, 2년 지난 사이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내가 가진 특성 중 하나는 타인의 말을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라 여기고 휘둘리지 않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시절에 어울리던 친구들은 우리 학교는 소문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배워서 뭐하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주로 잠을 자는 등 학업을 등한시했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공부에 몰두하는 학생들보다 학업을 일찌감치 포기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 인생은 글러먹었다고 판단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혼자 자기 개발 서적을 읽는 내가 친구들의 눈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에도 그랬다. 비록 학교는 중간에 그만두었지만 한창 놀기 바쁜 나이에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나를 두고 남들은 그저 고리타분한 동기쯤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글을 쓰던 당시 나를 낮잡아 보는 시선에 기죽어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내 글을 세상에 내보내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 꿈, 목표에 대한 주변 사람의 평가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그저 타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본다는 점이다. 당신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림을 타인이 완벽하게 파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타인의 말을 흘려들을 줄도 알아야 한다. 네, 죄송해요. 중간에 아르바르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신경 쓰면서 읽고 있는 건데 어렵네요. 네, 주변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 것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비웃으면서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거를 또 이루셨고, 그리고 한창 놀기 바쁜 나이에 도서관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이 작가님이 모두가 고리타분한 동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책을 내시고 정말 좋은 글을 쓰셨고 남들의 그런 생각에 주눅들지 않고 이겨낸 거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남들은 못할 거다, 넌 불가능해, 넌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이 너무 자기가 가는 길에 되게 방해를 놓을 수도 있고 자신감을 하락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되게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멋있는 것 같고 이 말도 되게 좋았어요.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본다는 점. 당신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림을 타인은 완벽하게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타인의 말을 흘려들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점. 타인의 말을 전부 다 들을 필요 없다는 점. 저는 이 마지막 글을 또 읽고 저도 남들의 말에 너무 엄청나게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캐럿들이 될 수도 있고 멤버들이 될 수 있고 가족들이 될 수 있고 한마디 이렇게 해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좀 하고 내가 실수를 만약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랬었나?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후회를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인데 남들이 말했을 때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릴 줄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이 되게 공감도 가면서 나도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겠다. 모든 말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지내면 제가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자신이 너무 피곤한 그런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또 그리고 저도요. 여러분들 많이 졸리신가 봐요? 잔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네요. 그러면 도겸이의 심야 책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난이에요. 근데 이 끊기거나 그런 건 없죠? 막 버퍼링 걸리거나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자, 그러면 너무 시간을 끌면 졸리시니까 자, 다음 것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목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라는 제목이고요. 읽어볼게요. 누군가의 한 시간은 최저시급만큼의 값어치. 나 왜 이러니? 왜 이렇게 꼬이니? 액션. 누군가의 한 시간은 최저시급만큼의 값어치인 반면 다른 누군가의 한 시간은 몇 억의 값어치를 지닌다. 하지만 그런 경제적인 논리와 상관없이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루, 한 달, 1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렇기에 내게 주어진 시간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이는 당신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해 대충 살아도 된다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평생 휴식만 취하며 살 생각이 아니라면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단순한 오락거리라도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걱정하지 말고 충실하게 즐기자. 소중한 추억을 쌓을 생각으로 작정하고 놀자. 무의미하다는 건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를 뜻한다. 만약 오늘 하루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처럼 느껴진다면 하루가 저물기 전에 동네를 한 바퀴를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보고 싶은 책을 펼치거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라도 걸어보자. 내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쓰여야 의미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간은 물처럼 마르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흘러간다.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이 모여 삶의 형태가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 후회가 아닌 만족을 맛보고 싶다면 신경 써서 나만의 인생 퍼즐을 맞춰가야 한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접었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읽으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못 만들고 있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막 해요. 이렇게 그냥 하루를 아무렇지 않게 보낼 때도 있고 그냥 너무 바쁘게 보낼 때도 있고 정말 의미 없이 보낼 때도 있는데 그런 시간은 누구에게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게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목을 보고 바로 이렇게 읽어봤는데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적어놨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채찍질, 어중간한 상태를 보내고 싶지 않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만약에 내가 뭐라도 하고 있지 않고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뭐가 됐든 그러니까 뭐 일을 하든 뭐 중요한 게 아니어도 그냥 뭐 동네 놀이터에 나가서 미끄럼틀을 뭐 타거나 그네를 타고 이거를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것들이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쓰냐. 저도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너무 의미 없게 보낼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은 물처럼 마르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흘러간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 정말 맞잖아요. 시간은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 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같이 지금부터 조금이나마 더 의미 있고 뭐가 돼도 좋으니 더 각자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캐럿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게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창하게 보여야지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소한 것, 되게 자그마한 그런 일들에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그걸 또 만들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이런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캐럿들과 심야 책방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또 공유하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잘하고 있나? 나 너무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 좀 줄여봅시다. 저도 그걸 해보도록 할게요. 오왕님께서 나도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야 하트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정말 지금 하는 심야 책방을 너무 오랜만에 하지만 심야 책방을 정말 할 때마다 너무 따뜻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이 댓글 하나하나 보내주시는 게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빨리 올라가서 이 모든 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 마음이
제가 글을 읽고 여러분들은 타자를 치고 공유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아 맞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죠. 오늘 날씨가 바람은 조금 불었는데 날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되게 나왔는데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돌종 어머님께서 그래 도겸아 다같이 약속하자. 도겸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게. 오늘 도겸이 라이브가 나한테 너무 큰 힘이 돼. 저는 이 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는 게 너무 좋죠. 근데 진짜 자그마한 그런 힘이 되고 제가 그런 사람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이 저는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일을 너무 잘하고 잘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 의미 있지만 저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남들한테 되게 뭐랄까 좋은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드리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가 온전한 뭔가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드는 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라이브를 할 때 글 올려주실 때도 그런 글들 보면서 너무 기쁘고 진짜 행복하고 사인회나 팬사인회나 이렇게 만났을 때 지금은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언젠간 꼭 만날 거예요. 만나셨을 때 정말 큰 사랑으로 너무나도 이쁜 사랑으로 저희 세븐틴과 그리고 저 도겸이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사랑받고 사랑 주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에게 큰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국밥 달링님께서 요즘 많이 우울했는데 도겸이 덕분에 좋아졌어. 너무 고마워요. 많이 우울했을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걸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좋아지셨다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네요. 다들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진짜 지금 뿌듯하고 오늘 이 심야 책방을 할 생각에 되게 하루를 보냈는데 지금 정말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자, 어이구 42분이 났네. 자, 요것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다시 컷!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라는 제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월 100만 원을 근근히 벌던 그는 반년 만에 월 2천만 원을 버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고 묻자 그는 큰 돈을 벌기까지 실제로 걸린 기간은 10년이라고 대답했다. 부모님의 강요로
원치 않는 길을 걸어야 했던 시간, 사업 준비를 위해 공부한 시간, 돈을 모은 기간, 그 밖에 방황했던 날들을 포함하면 그 정도의 세월이 걸렸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목표 매출을 달성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가 본 무대라며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말했다. 친구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니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무척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다. 친구는 내가 궁금해할 틈도 없이 자신이 꿈을 이룬 과정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해 주었다. 이야기를 마친 그는 자신이 나중에 자서전을 쓰게 되면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나는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지금 네가 하는 이야기를 글로 쓰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이면서 말이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가는 방향을 알고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스스로 살핀다는 점이었다. 그 친구는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동종 업계에 정점을 찍은 경쟁사에 들러 이곳을 뛰어넘을 거라는 다짐을 매일 반복했다. 경쟁사의 규모에 비하면 자신의 사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1차 목표는 이루었다면서 기뻐하는 친구에게 나도 자극을 받았다. 오랫동안 그려온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 피드백을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사람은 하루에 약 7만 가지 이상을 생각을 한다. 그중 부정적인 생각의 빈도가 긍정적인 생각보다 많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 좋지 않은 생각에 휩쓸린다. 마치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에 더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 같아요. 원시시대부터 생존의 위협에 대비하며 살아왔으니 오죽하겠는가. 현대인이 잡생각에 휘둘리고 영양가 없는 사고를 지속하는 것 역시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뇌의 패턴에서 벗어나 스스로 감정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나에게 와닿는 문장을 외우거나 필사하는 것이다. 사업가인 친구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업계 정점에 있는 회사를 뛰어넘겠다는 다짐이 머릿속에 깊게 뿌리내려서가 아닐까? 주변에서 실패할 거라는 신호를 보내도 그 친구의 뇌 속에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생각밖에 존재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목표만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일단 제목부터 너무 좋죠. 아까 그 글 중에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걱정과 그런 생각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의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잠시만요.
이 사람도 정말 차근차근 목표를 이뤄갔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중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크게 있었잖아요. 그 다짐과 목표를 꿈을 꾸는 게 모든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거고 이게 정말 원동력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기도 했고 이런 목표와 그런 목적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잘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겸이는 다짐과 목표가 있어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저는 이번 연도에는 세븐틴의 활동에 대해서 진짜 힘든 순간이 있어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또 세웠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한 그런 글도 읽었는데 어쩔 땐 좀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런 시간들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의미 있는 시간을 더 보내면서 나아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목표, 그리고 내가 도전 안 해봤던 것들도 많이 해보고 겁먹지 말고 정말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은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안 다치고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제가 이 일을 함으로써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저도 너무 행복할 것이고 마냥 하는 것이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는 정말 그런 마음들을 마음속에 품고 활동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언제 또 이렇게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고 다시 생겨날 수도 있고 이러겠지만 제 목표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분의 글처럼 다짐하고 또 외치면서 이뤄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좋은 일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캐럿분들도 정말 아프지 말고 하시는 일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제가 뭐 26밖에 안 된 그런 여러분들한테 뭐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도 있고 뭐 누나도 있고 하지만 얼마 살지 않은 그런 저지만 이 살면서 인생은 정말 쉽지 않다. 인생은 어렵구나.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느낄까요? 그러니 그런 같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평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캐럿들과 저희 세븐틴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거면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게 너무 그립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도 너무 해주시고 계시지만 직접 만나서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얼른 갖길 같이 기도합시다. 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런 도겸의 심야 책방이었는데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와서 일단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책을 읽고 많이 어버버되긴 했지만 많이 떨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또 조만간 또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책 또 읽어드리고 같이 또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을 들으시면서 또 저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리고 저한테도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너무 잘 보내고 있고 그리고 잘 보냈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어. 너무 잘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겨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겨냈습니다. 저도 이겨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또 찾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썸네일 사진이 너무 옛날 거여서 얼른 또 새로운 썸네일을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네, 한번 책 들고 컨셉 샷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심야 책방 들어주신 모든 캐럿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내일 하루는 조금 더 따뜻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저희들의 자랑이에요. 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저도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 다음에도 또 찾아올 테니까 그때 또 좋은 시간 가져요. 그러면 도겸이의 심야 책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겹나잇 하는 거예요. 오늘도 겹나잇. 안녕.